오늘은 우리 아이들 교실에 정말 성큼 들어와 버린 인공지능, 바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AI, 과연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킬 엄청난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하는 힘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너무 편리한 지름길일까요? 일단 AI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복잡한 보고서 초안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고 골치 아팠던 수학 문제도 풀이 과정까지 쫙 보여주고요. 심지어 전문가가 그린 것 같은 그림까지 척척 그려내잖아요. 이런 강력한 도구가 우리 아이들 손에 쥐어졌으니 학습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라는 기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찾고 글에 뼈대를 세우고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이 모든 과정을 AI에게 맡겨버릴 때 과연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시간을 좀 아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방식 그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위협은요, 바로 인지적 위축의 가능성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이라는 달콤함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뇌의 힘을 쏙 빼앗아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인지적 위축.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생각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기술이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딱 알려주니까 우리가 굳이 애써서 뭔가를 기억하거나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따져보거나 지도를 보며 길을 찾으려고 끙끙댈 필요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신경과학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우리 뇌의 신경망은요, 우리 몸의 근육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쓰는 근육은 단단하게 발달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주 쓰는 뇌 기능은 그 연결이 촘촘하고 강해지지만 계속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결국엔 퇴화해버리는 거죠. 이런 걸 인지적 오프로딩, 그러니까 생각을 외부 장치에 그냥 툭 떠넘기는 거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같이 내비게이션 앱만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 뇌에서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간단한 계산도 무조건 계산기에 맡기고 맞춤법 검사기 없이는 글쓰기가 불안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AI 요약 기능에만 기대서 글의 핵심을 파악한다면 우리의 문해력, 논리력 같은 생각 근육은 운동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셈이죠. 이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손글씨랑 타이핑의 비교예요.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쓸 때는요, 우리 뇌가 글자 모양도 떠올려야지, 손의 미세 근육도 조절해야지, 그걸 또 눈으로 확인해야지, 감각, 운동, 인지 영역을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뇌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활성화돼요. 이 복잡한 과정 자체가 학습 효과를 높이는 최고의 뇌 운동인 셈이죠. 그런데 타이핑은요, 상대적으로 훨씬 단순한 운동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이 숫자 54가 있어요. 뜬금없이 54라니?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스크린 열등 효과를 증명한 대규모 연구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54개의 연구를 싹 다 모아서 분석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종이책으로 글을 읽었을 때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읽었을 때보다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종이책의 그 물리적인 느낌,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는 손맛이나 책의 두께 같은 것들이 우리 뇌 속에 일종의 인지 지도를 만들어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인 위협 속에서 우리 교육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행히도 전 세계 주요 교육기관들은 이미 새로운 교육의 나침반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OECD, 세계경제포럼,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미래교육 방향인데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가치들이 바로 이거예요. 학생 스스로가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생 주체성,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간 중심 가치, 그리고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변혁적 역량.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력처럼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인간다운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교육 철학이 실제 우리 교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놀랍게도요, AI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은 컴퓨터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언플러그드 AI 교육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샌드위치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컴퓨터의 알고리즘 개념을 배우는 거죠. 또 교실에 있는 물건들을 색깔, 모양, 재질에 따라 나눠보는 놀이를 하면서 머신러닝의 핵심인 데이터 분류 원리를 체험하는 거고요. 정말 재밌겠죠?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목표는 바로 알고리즘 감사. 여기서 감사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감시하고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 필터 버블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추천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뉴스피드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객관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겠구나 하고 나를 위해 맞춤 제작한 나만의 작은 우주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실제 교실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는 엄청나요. 옆자리 친구랑 내 스마트폰의 유튜브 추천 목록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필터 버블이구나 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또 이미지 생성 AI한테 CEO나 간호사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결과물에 특정 성별이나 인종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AI가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배우고 오히려 더 치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모든 교육적인 시도들은요, 학교의 존재 이유, 그 목적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역설적으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하는 인간성의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선생님의 역할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모든 정답을 알고 지식을 막 전달하는 무대 위의 현자가 아닌 거예요. AI 시대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판을 짜주는 학습 경험 설계자이자 그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 전달은 AI의 도움을 좀 받고요.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더 잘 살기 위한 핵심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더 잘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인간성을 다시 깨우고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세상의 거의 모든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미래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까요?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보다 AI조차 생각하지 못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능력.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AI 시대 교육에 남겨진 가장 중요하고도 희망적인 과제가 아닐까요?